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026676-0123번으로 전화 주셔서 미리 상담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좀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는 클리닉 상담 시간입니다. 어떤 사연 도착했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일동 95-168번지에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38제곱미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고 2015년 18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월세 수익률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매수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상담을 잘 해드려야 될 텐데 우선 월세 수익률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네, 어느 네. 정도신가요? 예, 예. 월세를 어느 정도 받고 계신가요? 한 400 정도 나오는데요. 월세 400 정도요? 네, 예. 이 건물 가격이 18억 원인데 400 정도 지금 받고 계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문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맨날 그냥 잘 보고 있어요. 예, 너무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거기 상가주택에 거주도 하고 계십니까? 네네. 아, 그래요? 그 거주하는 곳을 전세로 놓으면 얼마 정도 되죠? 한 2억 정도나, 2억 2, 3천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현재 그리고 그 본인 거주하는 데 빼고 총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6,700이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6,100이네. 6,700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역을 보고 좀 분석 좀 해볼게요. 네네. 네. 신길뉴타운에 굉장히 인접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이는 데가 신길뉴타운이고, 지금 신길뉴타운 쪽에서 영신초등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그 대방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주택인데, 네. 본인 사는 것을 보증금을 한 2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이제 그 총 받은 보증금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억 7천만 원이 총 보증금이고, 나머지 18억을 주고 샀는데, 15억 3천만 원이 이제 400만 원의 수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18억 전체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몫을 빼고 보증금을 빼야 되니까 나머지 이제 한 15억 정도의 금액이 4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수익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다면은 현재 수익은 적지만은 내가 더 보유할 수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또는 이 물건에 대한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얘가 좀 잘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얘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가 잘 될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예. 이 토지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북쪽으로 지금 이렇게 넓은 면이 붙어 있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조금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토지가 북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붙어 있는 토지가 있을 거고요. 길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그죠?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있을 거고 이런 토지들이 만약에 연속해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시청자분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옆으로 넓게 이렇게 도로에 접한 면은 적고 넓게 이렇게 토지 형상이 생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조권을 만약에 똑같은 깊이만큼 받는다면 얘네들은 일조권을 이렇게 받는 거죠. 한 필지당 이렇게 받는 건지 똑같은 크기의 토지가 한쪽 면으로 요만큼 받는 건데 시청자분은 요 토지랑 만약에 면적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조권의 깊이를 똑같이 적용했을 때 일조권은 북쪽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일조권으로 손해 보는 게 굉장히 많아지죠. 얘는 요만큼인데 네, 많이 뛰었더라고요. 예, 시청자분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세로로 생긴 토지의 일조권보다 거의 3배의 일조권을 받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걸 잘 못 사가는데 잘 못 사는가 봐요. 예, 우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북쪽으로 일조권을 받는데
1호로 세로로 생겨가지고 세로로 길면은 북쪽으로 일조권을 받는 깊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이 일조권을 깊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이 작으면은 그만큼 손해 보는 게 없는 거고 제가 이제 두껍게 칠하는 건 손해 보는 면인데 시청자분은 지금 일조권을 받는 면이 옆으로 넓고 북쪽으로 접해 있는 게 넓기 때문에 그 면이 전체가 일조권을 받게 되면은 없어지는 게 두껍게 칠해지는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없어지는 토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 자체에 대한 모습으로도 별로 안 좋고 이제 신길 뉴타운의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신길 뉴타운에 대한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 사로가 시장에 있는 상권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사로가 시장에 있는 상업 지역에 있는 이 상권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시청자분 상권이 일로 뺏기게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2015년도에 사셨는데 2015년도에는 아마 저희 방송 안 보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문의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이 움직이신 것 같은데 좀 잘한 선택이 아니세요. 그래서 매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 지금 2년 있다 매각하면 안 돼. 한 3년 있다 매각해야죠. 그 양도세 덜 맞죠? 양도세가 지금 남았으면 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2년 됐어요 지금. 2년 거주 지금 2년 보유하면 이제 비과세가 되거든요. 이거 상가주택이잖아요. 예.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 양도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상가랑 주택이 같이 있는 것을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주택 부분이 더 크면은요 2년 지나면 그 당시에는 지금 파리 대책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 부분이 더 크면은 전체가 그 비과세를 받는 거고요. 주택보다 상가 부분이 더 크면은 주택 부분은 비과세가 되고 상가 주택에 대해서만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네, 그럼 잘 여쭤보는 그럼 상가 지금 2년 팔아도 괜찮겠어? 2년 됐는데도요? 예, 세금에 대해서는 딱 2년 자유로우실 것 됐어요. 같아. 세금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예. 네. 네, 매각하시고 갈아타세요.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 거주하시면서 또 보유도 계속 하셨으니까 이 세금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매도 쪽으로 방향 잡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아파트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 상가주택의 경우는 더 잘 선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월세 수익률이 좀 높은 상가주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좀 따져봐야 할까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질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네. 그 뭐 물건에 따라 차이가 크게 안 나잖아요. 그렇죠. 뭐 같은 단지 특히나. 근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같은 동네에서도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물건에 대한 수익률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의 형태들 그리고 일조권을 얼마나 받는지 굉장히 따질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내주셔서 네. 뭐 또는 비용이 지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큰 자금이 움직일 때 특히나 개별성이 강한 물건들,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 이런 것들을 매입하실 때는 특별히 따질 게 많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 저희랑 꼭 상담하시고 예. 매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몇 가지 체크해 본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언급을 해 주시죠.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물건에 대한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내가 상권이 뺏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수익률을 역산을 해가지고 적정한 매입 가격이냐라도 매입 가격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예. 인근의 토지 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토지 가격과 건물의 가격을 합해서 네. 시세가 이 정도가 적당한지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으로 건축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꼼꼼히 살펴서 예. 불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한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권도 보시고 수익률도 역산해 보시고 몇 가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상가주택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클리닉 상담 통해서 관련 정보도 얻어봤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6676-0123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66-0123번입니다. 123번 기억해 두셨다가 궁금하신 점 생각나시면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예, 농구 상계 주공이 네. 향후 전망이 좋다는 방송을 보고 예, 급하게 사단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상계주공이 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몇 단지 매수하셨나요? 사단지를요. 4단지? 예, 예. 매입하고 보니까 옆 단지들은 가격도 오르고 매매도 잘 되던데 예. 사단지는 가격 변동이 미미하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분 많은 옆단지를 바꾸면 어떨까 해서 문의드리 봅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매수 언제 하셨나요? 5월과 7월에 했습니다. 2개를 했습니다. 7월 달에 두 채를 매수하셨어요? 5월하고 7월에요. 5월하고 7월 두 채 상계주공 4단지에.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 의견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두 개를 매입을 하셨는데 네. 명의를 각각 어떻게 했죠? 네, 각자 자녀들 명의로 각자입니다. 자녀들 자기 돈으로, 예. 아, 각각 하나씩 하셨어요? 예. 아,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계주공 2단지가 지분이 굉장히 많고 나는 지분이 적어서 잘못 산 것 같은데 잘못 네. 샀다라는 뜻은 지분이 많은 쪽의 가격과 내가 똑같은데 금액은 똑같은데 내가 지분이 작으면 잘못 산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세상의 가격은 그렇게 결정이 안 돼요. 지분이 많은 것은 당연히 더 비싸고, 네. 그렇죠? 지분이 작은 것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예, 가격이 5월달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지분이 많은 쪽이 당연히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데요. 네. 뭐 사실 뭐 전반적으로 용적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상계동이라는 곳이 물론 뭐 4단지 같은 경우가 중형 평수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소형 위주로 지은 단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면적의 그 소형으로 지었다면은 소형으로 또 고층으로 지은 아파트들은 그만큼 세대수들이 또 많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평형으로 늘리면 일반 분양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파트 소형 평형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형 평형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대형 평수로만 돼 있는데 용적률이 적어요. 그죠? 예. 용적률이 적으면은 얘네들은 용적률을 늘리면 대형 평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소형 평수로 되어 있는데 용적률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세대수를 늘리려면 소형 평수를 지어야지 대형 평수로 지었다가는 본인이 그냥 그만큼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평형을 배정받는 거지 일반 분양할 건물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형이 대형으로 바뀌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에 대한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전반적으로 상계동에서는 갖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예. 평형이 늘리면은 우리가 개포주공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평형 늘려도 일반 분양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조합원들이 수익이 나오지만은 얘네들은 평형을 늘리게 되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없는 형태의 어떤 지금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상계주공이 88년도에 대부분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급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것들이 차지를 많이 하는데 다 매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거래세를 주고만 옮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향후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향후 기다리면 전망도 서울시 계획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소형 평수를 대형으로 바꿔서 여기 있는 소유자들이 평형을 갈아타는 구조로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소형을 더 짓는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소형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소형을 받고 남아있는 용적률만큼 소형을 지어서 일반 분양을 늘리는 그래서 전반적인 세대수를 소형으로 많이 늘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부유한 곳이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예, 그래서 물론 재건축에 대한 호재로서 가격들은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먼 얘기로서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유층을 이뤄서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로 가격이 올라가긴 힘들고 네. 그냥 재건축이라는 호재로 재건축이 되는 시점까지는 꾸준히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감사합니다. 인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고요. 조금은 더 기다리셨다가 어떤 방향을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실 때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마포에 있는 네. 공덕동에 있는 정우맨션을 제가 파리대책 나오기 전에 네, 매입을 했어요. 마포의 정우 정우 맨션이라고 하셨죠? 네, 예, 도화동에 있는 정우 맨션인 것 네, 네. 같아요. 네, 예, 자, 파리 대책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네. 가지고 가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얼마 안 되신 건데 이거 아파트를 사신 건가요? 아니면 뭐 상가를 사신 건가요? 맨션, 그러니까 밑에 4층까지 있는 상가고요. 예. 거기가 5층서부터는 주택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맨션으로 돼 있어요. 정문 맨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매수하신 거네요. 네네.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막 살펴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역은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셨는데 네. 매물 자체는 그렇게 잘 선택을 하신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이 뭐 파리 대책 바로 전날 했다라고 하니까는 막 잘못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네. 지금 8월 2일, 그러니까 8월 1일 날 구입을 하셨는데요. 네.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지역적으로는. 왜냐면은 8월 3일 날 분양한 곳도 있거든요. 8월 3일 분양한 곳은 34대 1이었어요. 네네. 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러면은 8월 1일 날 산 게 잘못한 게 아니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34명이 무슨 파리 대책이 나는지 34배수가 파리 대책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잘못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예,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8월 3일 날 34대 1이 나오는 지역이라면 굉장한 지역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예,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켜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은 시점에 그렇게 막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지역이긴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우맨션 자체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주택이 있어야 될 곳이 있고 이제 이런 그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가 있어야 될 곳과 상가가 있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 공덕동 쪽에 이렇게 빨간색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일반 상업 지역들은 좀 업무 시설이 있어야 될 곳이고요. 그 외 지역은 주택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좀 다워야지 좋은 거거든요. 좀 남자는 남자다워야 좋은 거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좋은 거고 상가는 상가다워야 좋은 거고 집은 집다워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답지 못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적절한 곳에 적절 매물이 공급이 돼야 모든 게 그 가격에 합당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명동의 평당 땅값이 10억이 가까이 넘는데 네. 명동에 아파트 지는다고 해서 뭐 100억에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그 명동 같은 데는 상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정우맨션이 있어야 될 자리는 물론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여기가 발전되면서 위치적으로 변한 게 문제이지만 여하튼 간에 현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입지적으로서 그렇게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갖기에는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예, 그래서 좀 위치 전반적인 도화동이라든지 공덕동 일대, 용광동 일대 이런 강북에서 가장 업무 지역의 핵심 지역인 이 마포역부터 공동역 사이에 있는 매물을 선택하신 건 너무너무 잘한 일이지만 물건에 대한 적합성이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를 탓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물건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잘못됐다는 뜻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승 여력은 있어요. 예, 그럼? 잘못됐는데 떨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좀 아쉽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왜냐면은 예. 일로 갔으면은 예를 들어 일로 가서 옆으로 갔으면 얘는 더 오른데 내가 조금밖에 안 오르면은 솔직히 뭐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지 얘가 떨어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거래 비용을 건질 수 있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쳐다보신다면 조금은 한 번은 갈아타도 될 만하다라고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들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이거 예. 매도를 하고요. 네. 그 기름역, 네. 끊겼어요? 네, 말씀하시죠. 센터피스로 가는 건 어떤가요? 기름동 센터피스요. 네. 지금 그 기름역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를 걸치고 있는 지금 짓고 있는데 말하는 거죠? 네네네. 예, 좋습니다, 아주. 오케이요. 예, 좋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시는 거. 네, 보니까. 앞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매도하는 게 좋겠다 방향을 잡아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매도 후에 기름동 센터피스 질문을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또 해보고요. 자, 스피드 상담 신청하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순서입니다. 스피드 상담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338-32번지 다세대 주택이고요. 신축 투룸 2억 8천만 원인데 매수해도 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천호동 쪽입니다. 천호동 쪽의 다세대는 분위기가 어떨지요, 대표님? 자, 3년 전부터 이 강동구 쪽에 다세대 공급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때는 이주만 존재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고덕동이라든지 이런 고덕 주공 아파트들에 대한 이주만이 존재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주했던 것들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주와 입주가 동시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량은 급격하게 이제 다세대에 대한 수요량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드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시기적으로 입주 예전에 이주가 발생했던 곳들에 대해서 입주가 시작되면서 네. 다시 한번 공급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스피드 상담 보겠습니다. 동대문구 휘경동 브라운스톤 휘경 전용 59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입주했고 현재 4억 8천만 원인데요.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현재 거주도 하고 계신 상태이신데 뭐 아직은 2년이 안 됐는데 다 돼 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이 일대는 지금 4,000세대가 넘는 또 3,000세대가 가까이 되는 네. 이문 1구역, 3-1구역에 대한 매머드급 단지들이 앞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양을 했을 경우에 파급 효과들이 주변으로서 굉장히 많이 퍼질 것 같기 때문에 네. 휘경동 일대는 미리 선점을 해도 좋겠다. 이문동 휘경동 일대는 외대 주변으로 해서 특히나 외대역 주변에 지금 대규모 단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들은 미리 선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도 하고 계시니까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스피드 상담은 생방송 시간 봐서 저희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소액 투자 지역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데 전문가들께서는 뭐 서울 도심에 투자를 하라,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대표님 준비하고 계시는 무료 강연 주제를 보니까 용산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재개발에 대한 부분과 용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용산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좀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좀 너 학교 어디 다녀 물어봤을 때 좀 네. 안 좋은 대학 다니면은 과가 어디냐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너 학교 어디 다녀 그러면은 서울대 다닌다고 과를 잘 안 물어보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용산이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에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거 갖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자, 용산에 대해서 투자 방법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특히나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파로서 앞으로 용산 주변 지역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예. 한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용산 매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만큼 최고의 입지라는 걸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일정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용산 소액 투자 지역 분석입니다. 세종국토개발 강의장으로 오시면 되고요. 내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 전은성 대표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0266-01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늘 명쾌한 분석해 주시는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66-0123번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다시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방이동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네. 34평을요. 예,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예. 매수 시점과 미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인데 투자 목적으로 30평대 보셨습니다. 거주 생각은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로지 투자 목적인데 대표님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시라고요? 네. 장기라면 몇 년? 한 10년에서 12년? 아니, 그 정도 뭐가 두렵습니까? 예, 네.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네. 그 정도 보면 해도 되고요. 그 정도 아니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단지예요. 왜냐하면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아파트는요. 이제 이거는 뭐 좀 약간 자세히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네. 아파트에서는 이 재건축 준비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법률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네. 이 법에서 없는 용어인데 무슨 뭐 운동회 준비위원회도 아니고 그죠? 예, 없는 건데 지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인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났어요. 좀 여기 단지가 많았고 이거 보는 사람들 아마 나쁜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고. 자,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가격은 단계적으로 상승을 해야지만이 부작용이 안 생기는데 인위적인 단계를 만들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가격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내용 연수가 이제 88년도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면은 재건축 연한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생기면서 재건축은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보신다면 또 내년에 개통되는 뭐 9호선들의 영향들도 있고 좋아질 것으로는 판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보신다면 투자는 해도 좋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이만한 단지에 재건축이 일어난다라면은 여기는 송파구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가 된다라면은 외부 자금도 몰릴 수 있다라면 다른 데보다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매수 시점은요? 12년 투자하실 건데 매수 시점 있을까요?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건 말로 하는 순간 내년 상반기가 안 됩니다.
시청자분처럼 내년 상반기에 모든 수요자가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 네. 우리가 언론에서 지정한 날짜에 투자를 하면은 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아,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대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 넘게 장기 투자 보고 계시니까 뭐 아까 대표님께서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억하시고 잘 결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거기가 예. 사도 되나 해서 거기가 어딜까요? 테헤란로요. 테헤란로 주소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아이파크. 네, 테헤란 아이파크. 테헤란 아이파크. 네네. 네, 여기 선릉역에 상가. 가까운 곳. 네네네. 예, 예. 여기 아파트 보시는 거지요? 아니요, 저 상가. 아, 여기 이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겠지요? 예, 그냥 임대 월세 수익. 받고. 월세 받고. 예. 알겠습니다. 예, 테헤란 아이파크 내에 있는 상가 지금 수익형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상가를 보시는데 네네.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왜 괜찮냐면 네. 이 아파트 상가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파트의 가장 이상적인 상가는요. 네. 대단지를 끼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수요도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도로변을 끼고 있어서 아파트의 수요 빼고 나머지 유독 인구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상가라면 가장 이상적인 상가예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데가 뭐 잠실의 트리지움 상가라든지 엘스 상가, 리센치 상가 이런 데들이 뒤에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으면서 대로변의 유동 인구를 잡을 수 있는 상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도로변의 유동 인구보다는 한번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네. 좀 재미있는 게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맞물려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를 한번 보면 자, 이게 테헤란 아이파크. 옛날에 성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 거죠. 그렇죠? 네네. 성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 건데 아마 여기 상가가 이 뒤편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뒤편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테헤란 아이파크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지금 이 테헤란 오피스텔이 있는 데에 대한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점심 장사랑 저녁 장사가 잘 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상업 지역에 대한 유동 인구도 잡을 수가 있고 또 테헤란 아이파크의 세대 수는 많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수요까지 같이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수요 자체는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잘 계산해 보시고요. 근데 그게 7억 5천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층 보셨습니까, 혹시? 1층이요. 이 1층이 이쪽 바닥에 붙어 있는 겁니까? 네네네. 그러니까는 1층 업종이 뭐가 들어 있죠? 부동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부동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일을 많이 하지만은 유동인구를 잡으려고 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잘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가는 좋아 보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빈 상가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빈 상가를 우리가 부동산 차리는 게 가장 적은 돈이 들거든요, 사실은. 물건 갖다 놓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슈퍼를 하려면 뭐 물건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장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개업 연월일이 얼마인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고 2년 됐다고.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향후 전망과 예, 자양동 현대 홈타운 7차. 자양동 현대홈타운 7차. 예, 현재 그 보유 차트예요. 중이신가요? 아니면 매수 고민이신가요? 아니, 보여요. 보유 중이세요. 거주도 하고 예. 계시고요. 아니요, 임대 났어요. 임대 놓고 있으시고요. 전망이 예. 궁금하다고 하셨죠? 전망하고 매도 시점하고. 전망과 매도 시점. 자양동 예. 현대홈타운 7차 바로 전문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에 뉴스 보니까는 이 광진구 쪽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내 건지 알고 좀 착각들 많이 하시면서 전화들 많이 오고 막 해요. 저희 사무실에. 네, 광진구가 자양동이 아니라 사실 많이 오르는데 광장동 쪽이거든요. 네. 뭐 엊그제도 뭐 59제곱미터 9억 시대 열리나 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광장동인데 자양동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고 한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사실 지하철역을 바로 앞에 두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한강 근처에 있는 한강을 넘어가거나 그런 그 근처에 있는 한강 근처에 있는 역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한강변 저쪽 20 몇 동 쪽, 29동 쪽 이런 데서도 올라 그러면은 뭐 걸어서 한 15분 20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강변 쪽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하철 역세권이 가깝고 또 광진구 쪽 내에서도 이런 아파트들이 다 모여 있어 가지고 학군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큰 규모의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단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게 하나의 단점인데 이런 장점과 단점이 어우러지면서 그냥 보통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과감하게 투자하실 거 아니라면 그냥 갖고 계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얼마나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시청자분이 목소리가요 과감한 투자자가 아닌지 저는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냥 갖고 계셔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예. 없으시면 갖고 계십시오. 네. 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다가 궁금하실 때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우성 대표와 함께 여러분 고민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